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돈 생각을 멈추세요. 네, 맞게 들으셨어요.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돈을 쫓을수록 돈은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사랑받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오히려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떠나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나 좀 봐줘, 나한테 와줘 하고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돈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오늘은 돈을 쫓는 법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돈은 준비된 사람의 태도를 알아본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어디에 쓸지,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불릴지, 머릿속에, 노트에, 습관 안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돈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준비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흘러들어요. 오늘 딱 5분만 시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부를 얻는다. 1,000원짜리 지폐,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구겨서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으시나요? 잔돈은 귀찮다고 그냥 두시나요? 소액 결제는 기억도 못 하시나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돈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예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작은 돈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100원, 1,000원, 그 작은 돈 하나하나가 자신의 부의 씨앗이라고 여겼대요. 씨앗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열매도 찾아오지 않아요. 작은 돈에 정성을 쏟을 때 큰 돈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기회는 늘 가까이에 있고 보는 눈이 부를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운이 없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기회는 항상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화려한 간판을 달고 오지 않아요. 사소한 대화 속에, 작은 뉴스 기사 한 줄 안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디어 속에 기회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를 이룬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깨어 있었다는 것. 배우고 관찰하고 귀를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읽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 혹시 아직 알아채지 못한 기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은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나 중심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가치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돈을 쫓았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편하게 만들고 가치를 창출했어요. 돈은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가치를 먼저 만드세요. 돈은 그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다섯 번째, 돈을 존중하면 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혹시 무심코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다야? 돈 때문에 다 망해. 어차피 벌어봤자야. 이 말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반복하는 말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가요. 돈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면 돈도 여러분을 피해요. 돈은 도구예요. 그 자체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돈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돈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고마워, 잘 쓸게, 더 잘 다룰게. 이 작은 태도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선택의 힘이다. 절약이라고 하면 왠지 좀 위축되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마치 가난한 것처럼, 즐길 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시각을 완전히 바꿔볼게요. 진짜 절제는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에요. 덜 중요한 것에는 쓰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에 아낌없이 쓰는 것. 이게 소비의 노예가 아니라 소비의 주인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충동에 이끌려 쓰는 것과 스스로 선택해서 쓰는 것. 결과가 같을 수 없어요. 절제는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 데려다주는 힘입니다. 7번째. 습관이 쌓이면 결국 통장이 달라진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책 한 페이지라도 읽으며 배우는 것, 충동 구매 전에 하루 더 생각하는 것. 이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걸 30일, 60일, 1년 쌓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부자들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아요. 평범한 습관을 특별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습관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8번째. 지금의 판단이 1년 뒤에 재산이 된다. 오늘 이 선택,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한번 쓰는 것, 그냥 한번 미루는 것, 그냥 한번 포기하는 것. 근데 이 그냥 한 번이 365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단 하나의 좋은 판단, 작은 저축, 유익한 공부, 의미 있는 투자. 이것도 365번 쌓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돼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판단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1년 뒤의 나에게 어떤 통장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9번째. 흐름을 읽는 자가 부를 지킨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어도 항상 빠듯할까요? 흐름을 못 읽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어디에 기회가 생기고 있는지, 이걸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부를 만들 뿐 아니라 지켜내기도 해요. 흐름을 읽는 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꾸준히 배우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능력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흐름 안에서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10번째. 나는 풍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은 명언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풍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색하셨나요? 민망하셨나요? 그 어색함이 바로 신호예요. 우리가 아직 풍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부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확신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풍요롭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현실을 바꿔요. 오늘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을 쫓지 마세요. 대신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요. 나는 점점 더 현명하게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나의 태도는 부를 끌어당기고 나의 선택은 나를 매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21일만 해보세요. 확언은 기적을 만드는 주문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부가 시작되는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